헌 아파트들은 이제 조심할 때도 되셨습니다. 쉽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박주현 대표입니다. 지난 한 주도 정말 바람잘 날 없이 조용하지 않았어요. 예. 지난주는 자산 시장의 변동폭이 좀 컸다라는 게 이제 한 주간의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도 올랐다 내렸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만 불대까지 갔다가 오늘 보니까 7만 불대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이 자산 시장 변동폭도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고, 금도 그렇고요. 주식 시장 이런 시장들이 어수선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주식이 5천 포인트를 넘고 또 코인이 1억 2천만 원, 금값이 100만 원을 넘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주변에서 들으면서, 그럼 대체 우리는 돈을 정말 많이 벌었는가? 우리 자산은 엄청나게 늘어났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했고, 또 하나는 시장의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하다고 하니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도 많아지면서 종류도 다양해졌어요. 심지어 요즘엔 채권까지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자산 시장 규모도 계속 커졌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출근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산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누가? 거대한 자본들이. 개인들은 여기에서 얼마나 자산을 늘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저는 해봤어요. 주식이 5,000포인트 가고 5,200, 5,300 이렇게 올라가는데, 정말 개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이 거대한 자본들은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장의 방향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개인들이 거기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게 쉬우면 다 부자가 됐죠. 예. 그래서 흔히 저희들은 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은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 같은 경우도 안전자산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가 간의 구조를 변경하면서 이 투기화 돼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금도 투기화되는 이 판국이 되면 안전자산이 뭐가 있을까? 물론 부동산이 안전자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워낙 변동폭이나 이 변화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1월 달부터 위험 가중치를 15%에서 20% 올리면서 상당히 은행권의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심지어 올해 20%에서 25% 다시 한번 상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면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도 오를 뿐더러 한도도 많이 줄고 여러분들이 대출 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물론 실수요자 분들도 어려움에 이제 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수요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면 가수요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왜?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는 분들,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무리를 해서 연끌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갭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수요가 빠지고 나면 실질 수요,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는 안정이 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냐?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2년 전, 3년 전에 책을 하나 쓸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는 주택시장도 헌집 줄게 새집 다오라는 구조로 바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새집은 비싸지고 헌집은 싸지는 구조. 왜?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지방 같은 경우 재건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지방의 주택은 공공 재건축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업자들은 들어와가지고 택지 개발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합니다. 재건축보다는 오히려 그게 훨씬 수월하거든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지금 용적률을 상향해줘 가면서 사업성을 만들어 드리니까 어느 지역들을 막론하고 갑자기 속도가 많이 붙었어요. 물론 서울시에서도 허가를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곧 사업성으로 이어질까? 쉽지 않아요. 왜냐? 주택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다가도 멈추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분양가도 떨어지겠죠. 분양가만 떨어지나요?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출도 안 됩니다. 다행히 대형 시공사들은 은행에서 못 해주는 대출을 본인들이 대출해서 빌려줍니다. 이주비 형태로. 이렇게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는 매력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격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새 아파트는. 하지만 헌 아파트들은 이제 조심할 때도 되셨습니다. 쉽지 않아요. 또 주말 사이에 청와대에서 보니까 뭐 장특공제 폐지에 관해서 아직 거론된 바 없다까지 좀 진도가 계속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유세 인상. 여러분들은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보유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편을 많이 안 해도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공시지가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좀 높이고 기준시가, 공시지가 비율을 높이면 보유세 심지어 50%에서 7, 80%까지도 오를 수 있습니다. 뭐 종부세가 많이 오르겠죠? 뭐 그런 효과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굳이 세제 개편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데 보유세나 장특공제 이런 세제 개편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물론 군불대기 같은 효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제 개편이 궁극적으로는 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저변에 또 어떤 생각들, 정부에서는 대전환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대전환 안에 부동산 세제 개편이 들어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것보다 상당히 큰 방향, 큰 흐름을 바꾸는 쪽으로 세제가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은 확정을 한번 시키고 갈 때가 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기존에 지금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미 장특공제를 적용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은 양도세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세제가 개편되고 나면. 그래서 한 번은 확정을 해놓고 갈 필요 있다. 확정은 어떻게 하느냐? 매매, 증여, 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매매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거는 뭐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팔아야 내 자산이잖아요. 그 파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확정을 시켜놓고 가셔야 자산이 주는 것을 예방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요즘에 언론에서 뭐 매일 이런 정책 나오고 또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러면 전문가분들 나오셔서 지금 뭐 이럴 거예요 저럴 거예요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거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팔 것도 아니고 오늘 사서 내일 팔 거 더더욱 아니죠. 예, 주식처럼 사고 팔 수도 없고, 최근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줄고 대출도 안 되는 이런 시국에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또 굳이 이런 시장에 또 들어가실 필요는 더더욱 없겠죠.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는 투자의 또 방향 이라고 할까요? 분산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돼요. 항상 말씀드리죠. 이게 자산 시장은 위험을 해지하는 것도 큰 투자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자산이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식, 금, 코인, 뭐 채권, 부동산 어떤 걸 막론하고라도 지금은 안전한 투자의 방법을 좀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서두르실 필요는 없지만 또 투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준비도 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일일리비 하지 마시고 부하내동하지 않으면서 현명한 시점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시점을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한 주간 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